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78강에서는 한신이 모반을 했다라는 무고로 인하여 마침내 포항에서 회음으로 강등되는 부분까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신이 모반을 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반을 꾀하였다라는 억울한 누명 자체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징벌적인 회음으로 강등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누가 뭐래도 한꼬조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꼬조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처럼 한신을 불신 속에서 키워왔던 그 의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신이 이렇게 강등을 당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무슨 일을 야기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한신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팽월과 경포까지도 제거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뒤의 부분에서 나온 바와 같이 한신이 제거되고 뒤이어서 모반하지도 않은 팽월을 억지로 모반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하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경포가 모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신과 팽월과 경포를 제거한 해가 어느 해인가? 바로 한꼬조가 죽기 바로 직전의 해에, 다시 말하면 한꼬조가 12년에 죽는데 11년에 이 모든 일은 완결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한꼬조는 자기 살아생전에 훗날 한실에 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은 모두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그가 죽기 이전에 모두 실행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자 6년에 고항제 즉위 6년인데, 자, 황후가 이제 사라지자 바로 황후를 잡았던 사냥개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한신이 바로 팽을 당하게 되는 부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락은 세 단락으로, 한신의 고반은 사실은 고조의 의중을 엿봐서 어느 누가 그 공을 탐한 데서 일어난 것이지 한신은 모반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한신의 모반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한꼬조의 의중에 맞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고조의 의중을 영합하기 위한 그런 눈짓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자제로 하여금 한신을 주었던 제나라의 왕을 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수를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유명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한신의 능력과 한꼬조의 선장자, 한꼬조는 장수를 잘 거느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조의 의중을 영합해서 어느 사람이 한신의 모반을 고발했다라는 거, 초왕신이 조지고 가야 초왕신이 처음 나라를 가서, 바로 이 초나라를 가서 행현업할세, 이 말은 초나라에 예속된 현업을 순행할 적에 진병 출입하는 것은 당연지사한 것입니다. 모든 병력을 나열해 가지고 바로 왕이 출입한 건 당연지사인데, 어느 사람이 한신이 모반을 한다라고 고발한 자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 진병출입이라는 네 글자가 모반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앞뒤로 군사 데리고 되는 것은 일반사인데 그걸 고발이라고 하자 황꼬조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꼬조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한신을 잡을까를 진평이에게 묻자 진평이가 꾀가 많은 건 사실인데 하는 일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를 또 진평이 알려주느냐. 고자의 천자 순수하야 옛적의 천자가 순수하면서 바로 그 지방의 제후들을 회합하나니 폐하 제출하여 폐하가 타마 나가셔가지고 위유운몽하야 바로 여기에 위자를 쓰는 것은 정말로 순수하려는 뜻이 아니라 운몽에 거짓으로 놀러간다 하면서 거기에서 회저우허진이면 제후들을 진나라 땅으로 모두 회합시키면 그 부분에 있는 한신이 문 천자 출류하고 천자가 놀이 나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기세 필교 영할하리니 그 사세는 그 일의 형편이 반드시 교회에서 바로 고조를 맞이해서 아련하게 될 것이리니 바로 그렇게 아련하러 왔을 적에 폐하가 그걸 계기로 해서 인하여 갈지자 한신을 사로잡는다면 이때는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역사를 붙잡는 일에 이것은 특별히 하나의 역사를 붙잡는 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별일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속임수를 황꼬조는 그렇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신하도 사기꾼이고 황꼬조도 사기성이 농후한 점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에 제후를 진나라에 회합했더니 한신이 알상이언을 황꼬조를 아련하자 황꼬조가 명무사로 박신하여 무사를 시켜서 한신을 포박지어서 제후가 한데 뒤에 술에다가 부금하여 묶어가지고 싣고 온대. 뒤에 술에서 한신이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과야견언이로다. 과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똑같다고 남들이 하는 말하고 이게 남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교토사에 주급행하고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는 바로 삶아서 먹어버리듯이 사냥개는 팽을 당하고 고조진의 양궁장하고 높이 나는 새를 모두 잡아버리면 좋은 화살은 활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적국이 격파되면 모신들은 죽는다라고 하더니 천하 이정하니 천하가 이미 다 평정돼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 아고 당팽이로다. 내가 참으로 마땅히 이제 팽할 처지에 놓였구나 라고. 그러자 황꼬조가 뭐라는 거는 인고공반이라 하고 어느 사람이 공이 모반을 했다라고 고발한 적이 있다 라고 하고 마침내 개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하면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춘향전에 나오면 목에 칼을 씌우고 손에 수갑을 채운 그것이 개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목과 손과 발을 모두 묶어가지고 바로 한신을 개개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관, 신답, 무섭, 괴통지연컨대 한신이 무섭이라고 하는 황후의 사신 그리고 한신의 모사, 괴통의 모반을 간하는 말에 답한 것을 살펴보면 기유 배한지 심제야 한신은 누가 뭐래도 한나라의 황꼬조를 배반하려는 마음은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왕지의는 황꼬조는 한신을 언제나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조와 섭적지본이요. 이미 어디서부터 조짐이 나왔느냐. 섭적지본이라고 하는 것은 소하와
바로 장량이가 황꼬조에 발을 밟으면서 제나라로 봉해줬던 거기에서부터 조짐은 키워졌다. 황꼬조의 한신에 대한 불신은 제나라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데로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 고릉후기라가 고릉에서 원래 오기로 약속을 했다가 그 시기에 뒤처지다가 허지실해하니 땅을 주겠다라고 허락하니 비로소 찾아왔던 것. 이것이 두 번째로 한왕의 의심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것이다. 자, 바로 이렇게 조짐과 의심이 이미 황꼬조의 뱃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후 일사에 황후가 죽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했느냐? 곧 한신의 군대를 빼앗아서 병권을 탈취해버렸고, 황꼬조가 첫 번째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경제에 여초하여 불소 요한하니 제나라 왕을 변경해가지고 초나라 왕으로 줘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조금도 늦춰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꼬조는 한신에 대한 멱줄을 잡고 조금도 놓아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한신의 발자취는 이에 위태롭게 목숨부지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자, 제나라 땅은 지대병강하니 땅은 크고 병사가 강하기 때문에 황꼬조로서도 능히 더 이상 더 나을 수가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황꼬조로서는 날이나 밤이나 걱정하면서 불능석자원을 도저히 걱정을 풀석자, 걱정을 놓아둘 수 없는 처지인데, 이에 한신은 어땠느냐? 방순환망장하여 바야흐로 도망 나온 장수를 그때 받아들여가지고 유조불포하고 바로 도망온 장수를 체포하라는 조칙이 황꼬조의 명이 있었는데도 그 망장을 체포하지 않은, 바로 이것이 모반으로 보일 수 있는 첫째 것이고, 두 번째, 방금 진병 출입, 모든 병사를 진열하면서 출입하면서 바로 자기 위세를 장황하게 만든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명령불복종과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반의 형태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한신으로서 편안할 수 있는 도가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신은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황꼬조의 의심 속에서 한신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모반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슬픈 일이다. 황꼬조는 한신 보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한신은 호랑이와 같은 것이고, 황후는 이 큰 곰에 비유한 것입니다. 한신을 어떤 생각으로 황꼬조는 보고 있었냐면, 마치 호랑이를 키워가지고 큰 곰을 방어하는 것과 같이 바로 한신은 황후 잡는 호랑이로 키운 것입니다. 호랑이가, 득불사자는 호랑이가 죽지 않는 이유는 이비재원이니 바로 황후라고 하는 큰 곰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곰 사냥을 필요해서 바로 호랑이는 죽음을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큰 곰인 황후가 죽자 호랑이 또한 쓸모가 없으니까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위신이반은 한신을 바로 말하여 모반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지기무로되 사람들이 다 그것이 무고인 줄 다 알고 있어요. 한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소인이라 참 한신하는 일은 참 소인배의 일을 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유의 자체라 참으로 한신 자신이 스스로 그러한 일을 자초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자, 지약, 위유, 운몽저. 그런데 우리는 이 한신의 잘못도 물론 이것은 한신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약, 위유, 운몽저, 운몽 땅에 거짓으로 순행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절이 고조 수지하노라. 나는 삼가 고조를 위하여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라고. 왜 그러느냐? 자, 서경이라든지 맹자를 보면 천자가 제후의 나라를 가는 것을 순수라 하니 순수란 뭐냐? 제후들이 지키는 나라를 순행한다라는 것이다. 맹자에 나오듯이 하을의 왈 하나라 백성들의 속담에 말하기를 인류 일에 위 제후도라 하니 한 번 바로 왕이 놀러 나오고 한 번 즐기는 일이 제후의 모든 법도가 된다라고 하니 시기 가탁지 위 용사지지요와 이 어찌 이것 순수라는 것을 가탁해서 지금 순수가 뭔 순수가 됐느냐? 진평기괴나 황꼬조는 용사지지예요. 속임수를 사용하는 터전을 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찌 가히 이런 순수의 가탁에서 용사지지로 삼을 수 있느냐? 속임수 쓰는. 자, 올해의 황제의 자리에 즉위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한단 짓이 이 위로 출수하여 거짓으로서 나와서 순수하면서 겨우 한다는 것이 금일 제후하니 하나의 제후인 한신이를 사로잡는 데 지나지 않았다. 법이 되기는커녕 일종의 순수가 환꼬조는 뭘로 바뀌었느냐? 한신이라고 하는 호랑이 한 마리 잡기 위한 사냥터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하이 시신의 천하의요 도대체 뭘로 가지고 천하에 정말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한꼬조나 진평이가 아주 속들이 험하고 속임수로 무식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유의오지하라. 바로 이러한 순수의 순수성을 오도한 적이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한신을 잡기 위하여 황꼬조의 사기술, 진평의 음험한 사기술, 이러한 것은 누가 봐도 군자답지 못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근이란 사람이 황꼬조에게 축하하면서 말하기를 폐하 더 간신하시고 폐하가 한신을 이제는 잡으셨고 우치 진중하시니 또한 진중에서 진중을 다스리고 계시니 진중이란 것은 관중 땅을 말하니까요. 그러니 지는 형성지국이라 지는 그 지형이 아주 훌륭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형성이 뭐냐면 대산하지엄하야 산하의 험관 요새를 띄고서 거기에 지극백만의 중국 천하의 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100만 명인데 진득 102연이라 진나라에서는 바로 102연이라 100에 100명을 2명으로 당적할 수 있는 그런 요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당백에서 한 사람이 100명을 당적한 게 아니라 두 사람만 있으면 100명을 당적할 수 있는 그런 요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세가 편리하여 이기하병의 저후, 바로 이 진중, 관중 땅의 지세는 너무나 편리한 곳이어서 그 제후들에게 병사를 내린다라는 것은 만약에 일이 있어서 출병하게 될 적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비유를 들면
저 높은 지붕 위에 거하면서, 이 말은 높은 지붕 위에서 걸 영수야라, 병의 물을 거꾸로 부으면은 쉽게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진나라에서 다른 제후들 정발하러 내려온 것은 지붕 위에서 물병 쏟아붓듯이 그렇게 쉽게 내려온다라는 말을 영수를 세운 것과 같다라고 세울 건자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중 땅이 훌륭한 땅이고, 제나라는 동쪽으로 나냐산과 직묵이라고 하는 평야지대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남쪽으로는 태산이라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고, 서쪽으로는 탁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북쪽으로는 발해의 그 편리함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극 백만에, 창을 가진 사람 100만에 제나라는 10의 2를 얻었다라는 것은 2명만 있으면 10명을 당적할 수 있는 그런 요새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나라는 긴 나라만 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제나라는 중요한 요새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나라는 동진, 진나라는 서진, 이렇게 해서 동서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친자제면, 바로 친속의 혈친의 자제가 아니면 막가사왕 재은이다 가히하여금 제나라의 왕을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고조가 제나라의 왕을 자기 아들로 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상이 환지낙양하여 상이 돌아와 낙양 땅에 이르러서 한신을 풀어주고,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회음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봉하여 회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초나라 왕에서 회음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초나라가 10이라면 회음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작은 나라로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회음이라는 것은 작은 고리예요, 하나.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황고조가 한신의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로 모반했다면 왜 회음에 봉하여 주느냐라는 것이에요. 풀어주고 봉해줬다라는 것은 모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황고조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력은 약화시키겠다라는 의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신은 벌써 황고조가 외호 기능하여 자신의 그 능력을 외호,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게 돼요. 그때서. 그래서 다 칭병불교하고 병을 일컬어서 조해보지 않은 적이 많고, 또 조해나가면 뭔 짓이 있느냐, 수여 강관 등렬이라 이러라, 강우인 주발과 관, 회의무, 관령이라는 이런 하찮은 사람들과 더불어 강영의 등과 더불어 열, 나란히 섰다라는 거, 그것이 정말 창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회를 보려고 해도 정말 같이 서 있기가 창피스럽고, 또 황고조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칭병불조를 한 거예요. 이것도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이 종용여신으로 언 제장 능장 등 장병다소론이 상이 어느 날 한가롭게 한신과 더불어 모든 장수들의 능력으로 바로 능히 병사를 어느 정도 거느릴 수 있을까, 수많은 장수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수들의 능력을 하나하나 평가하는데 황고조가 묻습니다. 여하는 능장기하오, 나 같은 경우에는 능히 얼마의 병사를 거느릴 수 있을까?
여기에 눈여겨볼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신이 말하기를 폐하는 불과 능장십만인이다. 폐하께서는 능히 10만 명을 거느리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한신은 전략적이나 전술에 관해서 10만 병사 정도이지 장군으로 보면 이건 하급 장군이에요. 그러자 한꼬주가 어곤행하여. 그러면 당신은 어떻느냐. 신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그럼 한꼬주가 웃으면서 다다익선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잘 병사를 이끌어서 장수를 해서 전쟁에 이긴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사로잡혔는고? 한신이 말하기를 폐하는 불능장병이 선장장하시니, 이게 맞은 소리예요. 바로 폐하는 병사를 거느리는 능력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눈여겨볼 점이에요. 그래서 한신이는 바로 한꼬조가 10만 대군도 이룰 수 없는, 지휘할 수 없는 장수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꼬조가 훗날 보면 백동지위 흉노족 치러 갔다가 포위당한 것도 바로 한꼬조가 병사들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한다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 대신 뭘 잘하느냐. 선장장하시니 아주 장수들을 이끄는 걸 참 잘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수들을 요리할 줄 아는 거예요. 장수를 잘 이끌 줄 안다. 여기 소개가 바로 사람을 알아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데 뛰어난 안목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한신나는 폐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는 이른바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고 이건 인력으로 된 건 아닌 것입니다. 천운이 도와서 그랬지. 바로 우리는 이러한 말 속에 한꼬조의 능력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 그러나 한꼬조는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모든 장수를 부릴 줄 안다라는 거. 바꿔 말하면 한신과 팽월과 경포 1대1로 한꼬조와 붙은다면 한꼬조는 당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신은커녕 경포니 팽월이를 당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꼬조는 항상 이 세 사람을 바로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있고서는 도저히 내가 편한 눈을 감을 수 없다라는 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꼬조의 뱃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역사적 사실을 평가해 볼 때 한꼬조는 이 세 사람을 살려두고서는 한실의 안녕을 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